차 몇 잔 먹고 수업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시작하면 차를 못 먹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차만 먹고 끝나자니 너무 밋밋하고. 근데 이 얘기 한번 시작하면은 차를 못 먹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 이제 해보면 알지만은 이 차를 따를 때 숨 조정을 잘해야 돼. 이제 숨을 딱 멈추고 이게 따라야 뭐랄까 이제 똑같은 그 뭐랄까 양이 떨어지는 거야. 숨이 들쑥날쑥 오면은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숨을 딱 멈추고 하니까 말을 못해. 숨 멈추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쭉 따는데 누구는 나이 먹었다고 많이 따라주고 누구는 이쁘다고 많이 따라주고 그거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해. 이게 가장 민주적인 게 이게 차자리야. 그래서 그 똑같은 양을 그저 따르려면은 그저 뭐랄까 이제 숙련된 그 뭐야 그저 그런 어떤 그 기교도 필요하지만은 오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각 잔마다 농도가 똑같고 양도 똑같게 똑같이 배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차 주전자에 이제 차를 넣으면은 차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부었을 때 밑에는 차탕이 진하고 위에는 옅해. 근데 처음 달면 주둥이가 위에 달려있으니까 연한 거 나와. 근데 처음에 많이 연한 거 따르면 끝에 가서는 진한 것만 따라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잔마다 탕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명나라 때 오늘 하는 이제 공부답부에서는 차를 따를 때는 관우장군이 말을 타고 성터를 순시하는 것처럼 관조하듯이 따르라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이제 성 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뭐지 그 사대문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한 그 성을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중국 성이라는 건 그냥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성터를 관우 장군이 그 보초를 잘 쓰고 있는가 순시로 댕기는데 그 넓은 데를 걸어 댕길 수 없잖아. 이게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면 쏜살같이 막 가가지고는 그 누가 졸고 누가 제대로 성터를 잘 지키라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뚜벅뚜벅 그때 말을 타고 가는데 멀리서 이제 관조오듯이 성터를 순식했어요. 그래서 차를 딸 때도 가다가 숨을 딱 멈추고
관우 장군이 말 타고 성터를 숨쉬어듯이 똑같은 속도로 멈추지 말고, 어디 가서 멈추면은 거기에 차가 많이 따라져. 뭐 빨리 지나가면 거기는 차가 조금 따라지고, 늦게 오래 있으면은 거기 또 많이, 예? 그 따라지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멈추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잠마다 찻잔의 차의 농도와 양을 똑같게 맞추라 해서 관공순성이라고. 자, 이제 아까 여담이라고 이제 이 말을 하려다가 헛소리만 잔뜩 오고, 그치? 왜냐면 아까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는 정담이고 여담은, 제가 이제 붓글씨를 써요. 붓글씨 쓰면은 처음에 배울 때 한일자부터 배우거든. 이제 한일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손 그 뭐랄까 동작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 돼. 그래서 차 따는데 똑같이 딸 수 있는 게 이제 뭐 한일자 배우면서 붓글씨 그 공력으로 똑같아. 이게 한일자 쓰는 거 똑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그 이제 자동차 자동차 정비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그 옆 반에서 이렇게 하는데 산소 용접을 하더라고. 근데 산소 용접으로 그러는데 그 용접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산소 용접기로 그 산소 불꽃이 막 쭉 오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0.1초만 그 늦게 가면은 거기가 뻥 구멍이 뚫려버려. 가지고 이 쇠붙이에 딱 붙이는데, 여기를 이제 그 산소를 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쇠를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런데 딱 붙이면은 이 불꽃이 나간 데가 쫙 지나가면서 그 뭐랄까 그 생선 비늘처럼 똑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똑같이 가지고 쫙 나가야 그게 이제 깨지질 않아,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나도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조교한테 나도 한번 해보자고 딱 하는데, 이거 그냥 눈 감고도 우리는 붓글씨를 써서 쫙 한번 딱 하니까 어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 그 시험 봐도 되겠다. 가지고 바로 면허증 땄어. 이게 똑같아. 이 차 따는 것도 똑같은 속도로 그 관조하듯이 따라야 이제 전체적으로 차 타에 고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소 용접에서 한번 득보고, 차 딸 때 한번 득보고. 이제 우리가 차를 딸 때 가장 좋은 건 숨을 딱 멈추고 따는 게 가장 좋고, 숨이 짧은 사람은 숨을 쉬되 최대한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서 따는 게 그제 일적으로 똑같이 차가 따라지는데,
정신을 헛군데 놓고 차를 딸면은 차가 그 들쭉날쭉해. 그래서 정신을 집중을 해서 차를 따랐을 때 갑차의 농도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듯이 차를 딴다 해가지고 공부다. 오늘 이제 공부할 이제 본론이 공부다법인데, 중국의 이제 차 역사를 보면은 5,000년 전에 신농씨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초를 씹어서 독성과 약성을 구별하는데, 하루에도 72가지의 독에 중독이 되었을 때 호련히 나타난 차입으로 해독을 했다는 게 전설 신화 속의 최초의 차에 관련된 기록인데, 그 뒤에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 주나라 때는 주무왕이 남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남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월남, 태고, 이 인도지나 반도 이쪽을 전부 남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그리고 우리 조선반도 이쪽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 가지고 동이, 그리고 저쪽은 남만 해가지고 그랬는데, 남쪽에 있는 남만 8개 부족을 데리고 그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 그 주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주왕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그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 때 그 주왕이 그 이제 남쪽의 8개 부족에게 봉작을 주면서 계속 거기서 나라를 지키면서 그 이제 매년 특산물을 진공을 하였는데, 그 진공 품목에 남쪽 지방의 특산물인 쓴바귀 도자 보여줬죠? 도자 알지? 네. 생각 안 나? 어? 네. 도자 생각 안 난다고? 밑에 게 차다자를 알지? 차다자고 이거 보면은 이 나무 무늬 흙이 하나가 돼 있어. 이게 쓴바귀 도야. 왜냐면 차잎은 쓰고 떫은 게 원래 맛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쓴 나물 해서 쓴바귀라고 했어. 그걸 당나라 중엽의 유구 선생이 쓴바귀 도자를 차다자로 바꿔서 지금까지 차에 관련된 모든 명칭이 차다자로 바뀐 거야. 매년 진상품에 쓴바위가 있었다는 게, 이제 그게 동진 때 상관한 사람이 쓴 남만의 화양국이라고 있는데, 그 화양국의 파촉지역, 지금 사천성의 그 역사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그 매년 주무왕한테 그 진상을 했다라고 이제 쓴 거야. 근데 그건 동진 때 동진이면은 서기 그제 한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이후에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진 역사적인 기재사항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역사책 지방지를 쓴 거야. 그때 남만에서 화양국에서 파촉 지방에 차가 특산물로 진공이 되었다는 건, 그때 3000년 전에 이미 그 지방에서 이 쓴바귀가 생활 속에서 일반화됐고, 그 지방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정을 받아서 그게 황제한테 진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먹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일반화되고 먹어보고, 아 이거 참 우리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다 해야 이게 진상품이 되거든. 그래서 이미 3000년 전에
사천성 일대에서는 차가 하나의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하나의 그 식품이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나라 그 이제 서한 말기에 BC 59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왕포란 사람이 계집종을 사면서 쓴 매매 계약서, 종 계약서에 그걸 아이동, 약속할 약 해서 동약이라는 그 계약서가 발견이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너는 네가 할 일은 팽도라 있어. 그제 뭐라고 쓴박이 나무를 삶을 팽, 토사구 팽 할 때 그 팽자거든요. 삶아서 먹었다 해서 팽도라 있어요 옛날에. 그 팽도로 하는데 이 기구를 그 뭐라고 도구를 정리를 하고 무양에 가서 돌을 사오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종매매 계약서에 그게 나와서 최초의 차에 대한 기록은 이제 그 BC 59년이에요. 그건 이제 상거가 쓴 그런 그 화양국지, 파촉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의 그 이제 전설 속에 그런 것들을 귀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쓴 것이고, 최초의 이제 차에 대한 기록은 서한 말기 왕포가 그 이제 종을 사오면서 썼던 동약이라는 그 이제 앞으로 우리 프린트에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매번 계속 되풀이하니까 안 적으셔도 나중에 왕포 동약은 다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기재사항이 있는 건 있기만 해도 그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물증들이 실제로 호남성이나 또 호북성에서 발굴할 때 한나라 또 묘에서 차가 한 상자가 나오고, 또 이제 한나라 말기 동안 때 청자 항아리에 쓴박이 도라고 쓴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한나라 때 무덤에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차를 항아리에다가 보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물증이 또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차는 최소한 20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차 역사인데,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팽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쓴나물만 넣고 끓이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건강에 좋은 대파 넣고 귤껍질 넣고 박하, 계피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 채소들을 넣고 탕과에 넣고 팍팍 삶아서 팽도를 해서 죽처럼 해가지고 다 죽으로 먹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죽으로 먹거나 그러면은 아주 여린 잎을 따서 국갱, 그래서 다 갱으로 먹고 국으로 먹고 아니면 건강식으로 다 죽으로 죽처럼 써서 그렇게 먹었던 게 당나라 초기까지의 중국의 차 애용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중엽에 문육자 기터루자 육우라는 대학자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여기저기 그 차에 관련되는 모든 서적들을 전부 모으고, 또 중국의 차가 나오는 차산지를 4년에 걸쳐서 일일이 전부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다 경은 초고를 완성을 해요. 22살 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5년간 우리가 수정 증부라는 게 있잖아. 빠진 건 또 넣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해가지고 5년간 다시 이 책을 수정 증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한 10년 뒤에 이게 서기 780년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차가 건강식으로 삶아 먹었던 팽도했던 그런 뭐랄까 하지 방법이 아니라 정식으로 차를 우려서 탕으로 먹는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정식으로 유구 선생 때부터 이제 자리매김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300년간 차를 음료화 시키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당나라 때는 차를 어떻게 먹었냐? 새봄에 싹이 나오면은 여린 잎을 따서 우리가 떡을 찔 때 시루가 있지. 시루, 떡시루. 떡시루 아니야? 시루떡? 시루, 떡지는 떡시루. 아, 시루. 밑에는 가마솥 소지고 위에는 떡 넣고 해가지고 이게 딱 붙여가지고 이게 수증기로 떡을 찌잖아. 밥은 물에 넣고 그냥 팍팍 삶아서 찌는 거고, 시룬 그 떡은 증기로 찌잖아. 똑같아. 차도 증기로 쪘어. 그래서 시루에다 넣고 그 장작불을 떼서 수증기로 차잎을 쪄가지고 차잎이 누글누글해지면은 그걸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곱게 찧어가지고 그걸 폭 파인 홈에다 넣고 엄지손가락 꾹꾹 눌러가지고 엽전처럼 납작은 동글동글하고 납작은 떡차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끄덕끄덕해지면 가운데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꿰매다 꿰. 그래가지고 홍배기라는 차 말리는 기계. 그 홍배기가 요거를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기 니크롬선 이게. 이 전기 니크롬선. 근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숯을 완전히 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연기 나면 안 되니까, 연기 나면은 차 맛을 다 버리잖아. 그래서 빨갛게 백탄으로 만들어서 재로 살짝 더. 왜냐면 막 숯불은 막 열이 막 직접적으로 막 올라오면은 차가 타버려. 그러니까 약간 재를 덮어서 적당한 온도로 차가 말리게.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이건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불이 약하니까 빨리 하라고 이렇게 낮은데 한 30cm 정도 높아요. 거기다가 얼금망을 해놓고 그 위에다 차를 올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대나무로 통으로 이렇게 이제 쩔어서 이렇게 말리고 뚜껑을 딱 덮어서 차를 넣고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은 이 안에서 숯불에 의해서 차가 완전히 건조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홍백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가족용으로 집에서 먹다 마는 녹차나 우롱차 같은 거 철 지나면은 맛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쓰라고 현대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홍백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요게 한 90cm, 1m 정도 돼요. 커요. 거기다가 차를 꿰매다 그래서 그 옛날에 상평통보나 그런 엽전 있잖아. 그 돈이 돈전자예요.
그래서 엽전 할 때 그 돈전자에서 돈차라고 했어. 그래서 돈전 전차. 그 전차를 완전히 건조시켜 가지고 그걸 밀봉해 뒀다가 차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끄집어내서 반드시 대나무 젓가락으로 집으라고 했어. 근데 유구 선생도 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해보니까 이 쇠가 달궈지면은 쇠 맛이 차에 배어 들어가요. 그런데 대나무가 뭐랄까 이렇게 뭐지 달궈져 대나무 찐이 나와요. 그 대나무 찐이 차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차하고 대나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 운남성에서 만드는 보이차도 대나무 죽순 껍질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안위성에서 유관차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나무 그 바구니에다가 차를 넣고 보관을 했거든요. 저거 기둥처럼 파란 천 씌워진 거. 저 우리가 이제 흑차 때 배울 유관차야. 저 유관차도 껍데기가 대나무로 전부 이렇게 싸고 안에 보면은 대나무 잎을 바닥에서부터 전체로 대나무 잎으로 쫙 쌌어요. 그리고 대나무 잎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 열대지방에 가면 종려나무네요. 종려 우리 화분에 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잎사귀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벌어진 거. 그 종려나무는 막 저 열대지방 막 이렇게 크거든. 그 종려나무 껍질을 싸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그 바구니를 ጨ는데 그 꽃바구니 쩔듯이 이제 쩔어 가지고 만든 것이 무게가 1천냥인데 원래는 꽃처럼 꽃바구니처럼 감어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 해서 꽃화자 가물을 거냐 화권차인데 무게가 옛날 무게로 1천냥 든다 해서 천냥차가 더 유명해요. 근데 저런 천냥차처럼 모든 차를 어떤 만들고 그럴 때 대나무를 응용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도 많아요. 근데 이 녹차잎을 아주 많이 써. 시루에다 쪄서 그걸 절구통에다 곱게 다져서 동그란 홈에다가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먹으면은 녹차가 가지고 있는 풋풋한 맛, 그걸 푸를 청만미 해서 청미라고 해요. 풋풋한 생잎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맛, 그 청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나무 집게로 찝어서 숯불에다가 요리 굽고 조리 구워가지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야 돼. 근데 너무 많이 구우면은 차에서 탄 냄새, 냄새가 나고, 너무 적게 구우면은 풋풋한 청미가 나오고.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골고루 잘 구워가지고 그걸
깨끗한 종에다가 싸서 공유로 깬 다음에 그걸 차 맷돌이라 있어. 맷돌. 우리 콩 가는 맷돌 있죠? 그 맷돌에다 곱게 갈아가지고 체에다가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들은 뒤에 그걸 우리가 이제 동양화나 어디 뭐 이제 민속화를 보면은 신선들이 나무 밑에서 바둑 뛰고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광경에다가 한쪽 구석에서 동자가 화로에다 이렇게 부채지르고 있어요. 그게 그 살물팽 차다 팽다도예요. 그 그림 이름이 차를 삶는 그림 해서 팽다도거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런 동자가 이렇게 불 붙이는 화로에다가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는데 옛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 왜 먹냐? 요즘 사람처럼 고혈압 당뇨에 좋고 뭐지 피로 회복에 좋고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차 한 잔에 곧 참선의 시작이라 했어. 우리나라 거지 고려 때 이규보도 그 백운거사 이규보가 차 한 대접이 참선의 시작이라 했어. 그래서 차는 곧 도라고 했어요. 차 한 잔 먹는 게 도 닦는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렇게 도 닦는 그런 마음으로 차를 먹어서 옛날 사람들 이제 차 먹는 유명한 그 다인들 보면 다 도인들이에요. 뭐지 소동파니 뭐지 그런 사람들이 다 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차를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 이제 끓여 먹는데 삶아 먹는데 물을 팍팍 삶아 가지고 거기다 차를 넣고 먹으면 맛이 없어. 근데 물이 막 끓었을 때 그때 넣어도 또 맛이 없고 적당히 잘 끓어야 돼. 그래서 끓을 비 해서 일비 보면 처음 막 끓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 탄관 표면이 100도가 되면은 이게 물이 뽀끔 동글동글한 그 물방울이 폭폭 올라가요. 그걸 물방울이 동글동글한 것이 꼭 물고기 눈 같아. 어안일 때 그때를 일비라고 하고 조금 지나면은 그게 이제 물방울이 폭폭폭폭 올라가면서 뭐랄까 쏴하니 그 솔바람 소리가 나요. 그때를 첫 번째 끓었다고 그래. 일비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나중에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교재로 다 해드리거든요. 그냥 편하게 한잔 먹고 넣는다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끓으면은 물방울이 커져요. 커지면서 옆으로 길쭉길쭉이 돼요. 물방울이 동글동글한 것이 물이 막 팍팍팍팍 끓게 가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커져. 근데 옆으로 길쭉길쭉해져. 근데 그 마치 우리 먹는 꽃게 눈처럼 생겼다 해서 개해자 눈 안자 해안이라 해서 해안이 퍽퍽퍽퍽퍽퍽 끓으니까 구슬을 깬 것 같다. 혹은 우리가 산에 가면 생수 터 있잖아요. 생수 이렇게 구가 보고 있으면 밑에서 물방울이 막 퍽퍽퍽퍽 올라오는 게 있고 구슬 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소술 샘천 샘에 용소숨 치는 그 물이 구슬을 끼운 것 같아서 용천연주 이을연자 구슬을 끼우는 것 같다 해가지고 용천연주일 때가 두 번째 끓일 때. 근데 거기 지나가면은 이제 막 그 뭐지 이거 주전자 뚜껑이 뭐지 뭐 이렇게 막 팍팍팍 막 움직이면서 북 치고 파도 치는 소리가 나. 물 끓는 소리 들어봤죠? 바로 등파 고랑일 때. 그러니까 북 치고 파도 소리가 날 때는 세 번째 끓였다고 그래. 그러면 이미 차가
늙을 자 물수자 노수가 됐다. 그래서 노수가 되면은 물이 매가리가 없어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뭐지 그 인식도 안 오고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않고 그냥 생활 속에서 기가 있다 뭐 공기 빼고는 뭐 다른 건 뭐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에도 기가 있고 차에도 기가 있고 사람한테도 기가 있고 모든 게 기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도 너무 지나치게 끓이면은 기운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끓으면은 노수가 됐다 해서 차 먹는 물로 취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해안이 용주, 용천 연주 두 번째 끓었을 때 이 비었을 때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탄관을 여기다 물을 끓이면 탄관을 휘휘 젓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는 거야. 약간의 소금을 넣고 거기에다가 곱게 그지 채친 차 가루를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팍팍팍 끓는 그 물에 의해서 거품이 일어. 근데 그 거품을 눈설자 꽃화자 설화가 피었다 해가지고 이게 차 먹는 사람들이 좀 부황방 오면서 아주 참 그 표현을 참 멋지게 해요. 우리들 이렇게 볼 때는 아 거품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때 당나라 때 사이는 설화가 멋지다. 그 설화라고 했어. 설화가 피면은 그걸 따라서 먹던 게 당나라 때 그 음다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물탕관에다가 차 가루를 넣고 팍팍 삶아서 먹었다 해서 삶을팽 혹은 끓일 자 해서 팽다법, 전다법, 자다법이라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을 끓인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는 이렇게 끓여 먹다가 송나라에 넘어와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차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다 놓고 삶으면은 비타민 C라는 것들이 다 파괴돼요. 이게 송나라 사람들은 둥그런 완에다가 크지막한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차 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 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밥이라고 그러죠. 그저 중국 사람들 점심 오면은 우리 점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간식으로 그저 뭐 이렇게 빵 하나 먹고 그런 것들 점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점심 오면은 낮에 먹는 밥, 그저 뭐랄까 그 중식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점심이라고 했거든 옛날부터. 이게 뭐랄까 주로 이제 농번기 사회 때 이제 점심은 걸판지게 먹으면 농사일을 못 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마음에 점만 찍고 이런다 해서 점심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점심이라고 오는데 똑같아. 이 완에다가 물을 약간 점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 대나무를 얇게 깎아가지고 자자하게 쪄가지고 쫙 벌리면은 빗자루처럼 생겨. 이 대나무를 짜자르게 짜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벌리면은 빗자루처럼 생겨. 그걸 가지고 그제 되작되작 해가지고 그 고약처럼 만들어. 그런 뒤에 다시 또 물을 조금 더 많이 점을 해가지고 이제 이 차 뭐랄까 이제 젓는 그 도구를 다 선이라고 해요. 이 대중 밑에 먼저 선에서 다 선이라고 하는데 다 선으로 치고 때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때리면서 거품을 일으켜 해가지고 먹는 것이 송나라 때는 물을 점을 해서 먹는다 해서 점다법이에요. 그런 뒤에
그 명나라에 와가지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는 원래 조실부모해가지고 절에서 커요. 절에서 크다가 커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게 그 뭐랄까 그 뭐죠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을 잘하는 그 황제가 주원장이에요. 자기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송나라 때 이 둥굴단 해서 우리가 단체라고 하죠. 둥굴다에서 송나라 때는 둥굴다에서 단체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 송나라 때는 그제 당나라 때는 가운데다 구멍 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제 엽전처럼 만들었다 해서 엽전전 돈전에서 전차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는 구멍을 안 뚫고 거기에다가 용조각 봉황조각을 했어. 이게 틀에다가 용조각을 하고 봉황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꾹 찍어서 나오면 그 용하고 봉황 조각이 이렇게 차에 백혀요. 그래서 둥글둥글하다 해서 용봉 단차라고 그래. 그래서 송나라 때 단차라고 하는데, 이 송나라 황제들이 이 점다법을 그제 하고 노는 걸 광적으로 좋아했어. 그래서 황제가 좋아하니까 그제 차를 만들어서 그 황실에 올리는 그 뭐랄까 관료들이 우리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가면 갈수록 여린 입으로 만들어. 그래서 차입이라는 것이 4월 초 되면 뾰족 나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햇빛을 봐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커야 그걸 따는데, 이 차입이 여리면 여릴수록 그 아미노산이 많으니까 감칠맛이 많이 나. 매끌매끌하고 달짝지근해. 그러니까 그제 황제가 좋아하니까 그 여린 잎을 따가지고 그걸 그제 차를 만들어서 황제한테 진공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황제가 그걸 보고는 누가 만들어 정말 잘 만들었다 하면서 그때 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야 빨리 진급시켜서 진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서로 다투어가지고 황제를 웃게 올 수 있는 좋은 단차 그걸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싹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핀셋으로 따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서 물속에다 물속에 담그면은 그 이제 싹이 뾰족 나온 그 안에는 아직 덜 핀 싹이 3겹이 있어요. 가지고 물속에 담그면은 껍데기가 불어가지고 벌어져. 그러면 그 안에 들은 걸 뽑아가지고 차를 마셔. 그래가지고 이 단차 하나가 황금가고 버금갈 정도로 차 자체가 그냥 지나치게 사치품질로 사치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원장이가 차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차지, 귀족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먹고 이건 아니다 해서 단차로 못 만들게 해버려. 폐지시켜버렸어. 단차 만드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흩어질 삶. 요즘 우리 작설차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보이차로 꽉 눌러가지고 지금 병차 나오고 우리 작설차처럼 흩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 흩어졌다 얘기해서 이제 흩어질 산에서 산차라고 해요. 산차를 만들면서부터 산차를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한 것들이 명나라 때 이제 차 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초기 때는 이제 그동안에 차를 이렇게 삶아 먹고 그런 풍속이 있어가지고 이 큰 탕관에다가 차잎을 넣고 삶아 먹으면은 소 여물 삶은 냄새 비슷하니 그 차 향이 아니라 여물 냄새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산차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주원장의 17번째 아들이 있는데 주권이요.
그 주거니는 용모도 빼어나게 잘생겼는데다가 유불선을 통달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주건 공자를 추앙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주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저놈이 잘못하면 나 뭐라고 모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황제가 되니까 아예 가를 귀양 보내듯이 저 북경에서 그 강서성 저쪽 남쪽에 중남부에 그 남창이라는데 거기에 왕을 시켜 가지고 너는 남창 왕을 해라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까시만 안 했지 유리한지 시킨 거야. 근데 그 신분 나쁜 사람들은 거기서도 군사를 키워가지고 중국 역사하고 그래요. 거기 키워가지고 형을 쳐가지고 제가 또 나라 세우고 그게 중국이거든요. 뭐 56국이니 뭐 남북전이 전부 그런 중국 역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시대를 말아먹을 수 있는 대영웅이 나오면은 그걸 다 통일을.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은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주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는 이제 누르하치, 징기스칸, 그 몽고족이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 주체는 참 모든 사람이 존경할 정도로 유불선을 통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본인도 알지, 모든 국민들이 17번째 왕자를 더 좋아하는데 황제가 시기 질투 안 나겠어요.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강서성 남창에 묻혀 살면서 이 차 대리는 방법과 차에 대한 책을 쓰고 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도 닦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 주곤이라는 사람이 몇 번의 어떤 연구와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그 사람이 이게 산차를 먹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 놓고 이 차 전문 서적인 다보 어떤 족보 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의 역사를 쓴 거 족보고 다보 하면 다 차에 관계되는 하나의 족보예요. 다보라는 책을 쓰면서 차를 마시는 건 차 본래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정신 수양하고 인격도 하는 하나의 그런 걸로 차를 마신다고 이 다보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거니를 지나면서 많은 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차 만드는 차를 우려먹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런 뒤에 나중에 가서 삶아 먹던 팽다법에서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다가 차잎을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차가 물에 잠겨 가지고 어느 정도 우러나오면 그걸 따로 마시는 물에 잠길 포 해서 삼수변의 쌀 포자가 물에 잠길 포예요. 그래서 포다법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중국 역사에 이제 차문화로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당나라 중엽의 정식 문화로 이제 차문화로 발달이 되다가 당나라 때는 팽다법이고 송나라 때 와서는 점다법이고 명나라 때 와서 물을 끓여서 우려서 먹는 포다법으로 바뀌어요. 그 포다법이 500년간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차를 먹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맛있게 우려내는데 온갖 정신을 집중을 하고 물 끓이는 방법 그리고 화력의 세기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물을 제대로 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불과 차와 사람이 혼연일치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부하듯이 차를 행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공부하듯이 하는 방법이다 해서 공부다법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명나라 중엽에 왕숭이라는 그 왕명 철학을 세상에 주창한 그 대철학자가 있는데 그 왕명 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지행합일이에요. 그러면 알지자 행할 행자.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저기 대학자라고 사람들이 초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개망나이같이 하는 것 뭐 그건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이 합할 합자 하나로 합해져야지. 예, 아는 만큼 행동을 하겠어. 그리고 치양지설 다달할 치 그제 뭐랄까 착할 양 알지 그 양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착한 성품이 있어요. 그걸 양지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크면서 주변에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고 그런데 사람이 좋은 건 배우기는 어려운데 나쁜 거 배우기는 쉬워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결국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맹자가 얘기한 성선설이야. 그 성선설을 이어받은 사람이 명나라 때 그 왕양명이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크면서 나쁜 걸 배워서 그들 악해졌으니까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왕양명의 뭐랄까 양명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당시 차를 마시고 공부하는 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요.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그 인격 도야하고 정신 수양하는 마음으로 차를 대하는 게 이제 그때 명나라 중엽 그 시대에 이제 하나의 사회 이제 풍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듯이 먹을 것이냐 해서 이 다호가 점점 적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를 마셔봐도 알고 뭘 해도 똑같은데 혼자 앉아서 뭐랄까 참선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럿이 앉아서 같이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명나라 중엽의 사람들은 차는 혼자 먹는 걸 가장 귀하다 했어요. 1인 품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갈증의 해소 차원에서 꿀꺽꿀꺽 먹는 건 그걸 우리가 마실 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의 깊은 맛을 품평하듯이 마시는 걸 품다라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방법이 음다가 있고 품다가 있어요. 우리가 품평에 오면은 물건과 물건을 비교해서 어느 게 좋고 나쁜 걸 그걸 평하는 게 품평이잖아요. 차도 똑같아요. 차를 마시되 그 차의 특성과 장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깊이를 연구하면서 마시는 걸 품다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1인 품다는 가히 얻을 듯 그 정신신 차의 정신을 그 얻을 수가 있다 해서. 근데 차의 정신이란 건 옛날 사람들이 이 차를 대하는 어느 정도까지 그 차를 숭상을 했냐면 차 안에는 하늘과 땅이 크다 해서. 그러니까 차는 곧 우주라고 했어. 그리고 주전자 호자, 주전자 안에는 호중 1월 장. 그러니까 해와 달이 길다고 했어. 이 주전자의 호중에는 해와 달이 1월이 장이다. 길다고 했어. 그러니까 차호를 가지고 노는 차 생활은 영원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 원래 정신 자체는 우주와 같고, 그러니까 차 혼자 품다 하면 우주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랄까 도 닦는 마음으로 차를 대했던 것이 그런 어떤 뭐랄까 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명나라 중엽에 와서 공부다법이 발전되면서 1인 품다 가히득신이라 해서 혼자 먹는 걸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데다가 차를 넣어가지고 혼자 먹으려면 잔이 굉장히 커야 돼요. 한 두어 잔 먹으면 배불러서 도 닦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조그마한 다관에다가 요게 이제 이게 쬐깐해도 물 따르면 이게 두 잔이 나와요. 여기 물을 채워라. 네. 이게 한 60cc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엽에는 친구들끼리 야 오늘 몇 월 며칠 날 우리 다회로 하자 하면은 그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은 다관이 커야 돼요. 다관이 크면은 맛과 향이 분산돼. 근데 다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맛이 응집이에요. 그리고 이 적은 다관에다가 이제 잔이 물이 두 잔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를 여기다 3분의 2 넣으면은 딱 한 잔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인용